그래서 전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경험했던, 제가 그리고 갖고 있던 그 편견, 부자에 대한,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그 완전히 규격이 잡혔던 부자란 이런 거야 라는 그 편견이 싹 뺐어요. 일단 제가 한국에서 봤던 부자들은 직접 본 적은 없어요. TV나 드라마, 뉴스 이런 데서 보았죠. 책임자야? 아니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죄송합니다. 사장 나오라 그래! 거기서 보았던 그들은 권위의식. 예를 들어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뭐 갑질하는 거. 가령 대기업에서 다니는 사원들도 그 사장이나 회장님 일일이 만나고 악수하고 뭐 좀 편안하게 동네 아저씨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나라에서 살았고 그런 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익숙한 문화권에서 산 거잖아요. 한국 문화가. 예를 들어 부자들은 어깨 이러고 콧대 이래가지고 서민들하고 안 섞이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당연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미국에 왔는데 두 가지 예를 들어줄 거예요. 제가 만났던 부자. 뭐 별거 부자 아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한국 기준으로는 이게 충분히 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분은 우리 시엄마 친구 남편인데 그 NBA 있죠. 그 농구. 저는 근데 사실 스포츠 잘 몰라요. 그냥 시엄마가 설명해준 얘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NBA 출신 되게 유명한 선수래요. 흑인 선수인데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 농구를 하셨는데 그 부인도 같이 이제 학교에서 만난 부인인데 그 분은 이제 치어리더였대요. 그분은 백인이고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할 때까지 그 선수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초대해주는 그 집 파티에 시엄마 따라서 가봤거든요. 근데 집이 아니라 성이에요.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저 집이 그 분의 집이에요. 다 대리석이고 기둥도 다 대리석이고 저는 무슨 저기 박물관 뭐 그런 미술관 그런 데 온 줄 알았어요. 공간이 너무 커가지고 진짜 저 천장은 어떻게 닦지? 그리고 그 파이어플레이스 있죠. 그 화로. 그게 엄청 큰 거예요. 제 키만한 거예요. 그 파이어플레이스가. 그리고 그 위에 가족 사진을 올려 붙였는데 저거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치워야 될 정도인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뒷마당에 골프 치러 다닐 때 그 타는 그 자동차 있죠. 골프차. 그거 뭐라고 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 2인용 타는 거 있잖아요. 뒤에 짐차처럼 싣고선 골프 치러 다닐 때. 그 짐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록색 동산이 부릉부릉 있는 거예요. 어디가 끝인지 안 보여요, 집이. 그리고 집 안에는요. 극장이 있어요. 극장.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 하나 개조하는 그게 아니라 계단이 있는 극장이 있어요. 그 계단에 좌석이 있는 극장이 있어요. 극장은 어떤 식으로 꾸며놨냐면 그 옛날에 제가 한국 살았을 때 롯데월드 가면 신밧데몬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무슨 기사들 이렇게 뭐 이렇게 철 기사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서 왜 방패랑 왜 뭐 칼 같은 거 이렇게 꼽아놓고 X자를 꼽아놓고 그런 환경 있잖아요. 벽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도 이렇게 뭐 있지 그 횃불 같은 거 가짜 횃불이죠. 근데 그것도 활활활 타오르게 신밧데몬 그렇게. 진짜 뭔가 분위기 있게 해놓고 집 안에 농구장도 있고요. 당구장도 있어요. 자식은 6명 정도 낳았는데 윗방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요. 집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궁전같이 엄청 컸다고. 제가 그 집을 다 나오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 100m 밑에까지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보이는 그 사진이 지금 이 사진이에요. 문 앞에 내 모습을 찍으려고 차 100m 가서 남편이 찍었어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큰데 방 한 20개는 있을 것 같은데 방 5개인가 위층에? 그거밖에 없어요. 6개인가 5개인가. 근데 그 방의 사이즈가 엄청 커요. 그 안에 방도 있고 가운데 뭐 방마다 다이닝 룸이 따로 있어요.
화장실 욕실은 뭐 대리석이고 엄청 크고 그렇게 부자예요. 저는 그런 부자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미국 생활도 그렇고 한국 생활에서도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부자여가지고 괜히 주눅 들고 괜히 쪼그라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부르는 거예요. 옷도 되게 수수하게 입고 차도 제가 차고에 갔거든요. 차고가 아니라 무슨 자동차 무슨 전시장 같아. 온갖스러운 뭐였지? 온갖 비싼 외제차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이 교회에 타고 오는 차는요. 그냥 미국 차 있죠. 그냥 쉐보레. 그냥 우리 남편이 타는 임팔라 같은 그냥 되게 평범한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외제차들이 그렇게 많은데 데일리 차는 그냥 저렴하게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차를 보고선 솔직히 한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차를 보고 어느 정도 부를 가늠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분들의 차를 보고 그렇게 부자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의 편견을 그때 팠겠죠. 아, 부자여도 이렇게 소소하게 검소하게 사는구나. 두 번째 썰은 뭐냐면요. 제가 캘리포니아 이사 와서 만난 사람의 썰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이후에도 이 사람과의 얽힌 악연에 대해서 한번 풀긴 할 거예요. 이 새끼와 이 새끼 부인이 얼마나 저희를 엿먹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풀긴 할 건데 아무튼 그 새끼가 누구냐면 제레미 절친이에요. 마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걔네 아빠가요. 전 몰랐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버스를 만들어요. 그거를 정부에 납품을 하고 얼마나 부자겠어요. 개부자지. 저는 근데 그 사람이 부자인지 몰랐어요. 왜냐? 마크가 비정규직으로 살고요. 비정규직으로 뭐 하냐면 은행에서 이제 그 서버 담당하는 애. 그것도 비정규직. 집에서 일해요. 엄청 많이 집에서 일해요. 왜냐? 비정규직이라서 회사에서 출근도 못 해요. 그냥 회사에서 연락 오면 그때 이제 서버에 붙어가지고 일하고 회사에서 그냥 간간히 일 주면 간간히 먹고 사는 정말 집은 물론 산라몬에 있어요. 요 지역에서 산라몬은 솔직히 부촌이긴 해요. 거기가 집 물론 거기도 지역 그 구역마다 금액차가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집이 비싼 지역에 속해요. 거기에서 이제 한 10년 전에 집을 샀대요. 그 당시 돈으로 5억, 미국 돈 5억. 그래서 뭐 그냥 정말 평범하게 사는 제레미 친구거든요. 그렇게 부자라고 상상도 못 했어요. 진짜 그 정도 부자면은 한국 기준은요. 보세요. 한국의 엄마 아빠가 그것보다 못 살아도 자식한테 다 남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얘네 집 부자인 것 같아라고 티가 팍 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알바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팍팍 쓴다든지 아니면 차가 좋다든지 아니면 입고 다니는 옷이 명품이라든지 어떻게든 그게 티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부모가 부자면. 근데 걔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티가 안 나가지고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마크가 그 디스커버리 베이 여기서 좀 한 30분 40분 거리에 디스커버리 베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자기 아빠 별장에서 보트 놀이를 할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별장? 무슨 말이지? 이러고 일단 갔어요. 저는 파티라면 다 쫓아다녀요. 왜냐면 미국 파티가 뭔지 궁금하니까 그 하우스 파티요. 그래서 가봤죠. 근데 그 집 뒤가요. 호수가 있어요. 다른 집하고 공유하는 게 아니라 큰 호수가 그 집 뒤에요. 그 집 뒤에 호수인데 선착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보트 있죠. 왜 우리 가끔 TV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멋있게 저기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멋진 보트에서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 보트가 거기 있는데 그게 3대가 있고 수상 스키 탈 때 수상 스키가 아니라 제트 스키인가 뭔가 우웅우웅 하고 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또 2대가 있고 뒷마당이 있는 게 아니라 호수가 있고 선착장이 있고 그런 거예요. 집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전부 다 그냥 그 무슨 그 수상 레저에 대한 걸로 싹 꾸며놓은 거예요. 방 안에 가니 보트 같은 게 있고 여기 왜 그 가짜 그 배 같은 거 있죠. 그걸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문 딱 열고 들어가면은 다이닝룸 거기 그게 있는 거예요. 무슨 박물관처럼 뭐 이런 데가 다 있어도 집이야 아니면 박물관이야 이러고 들어갔어. 거기서 이제 파티를 하길래 눈치가 채였죠. 얘 아빠가 부자인가 보다. 되게 부자인가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집은 언제 오픈하냐면 1년에 한두 번 여름에 엄청 더울 때 거기서 파티를 할 때 그때 연대요.
그 전에는 잠궈놓고 있다가 그 뭐 메이드들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 사람 써가지고 뭐 치우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래서 그때 이 집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호수가 딸린 집은 시골도 아니고 여기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디스커버리 베이는 은퇴하신 분들이 거기서 많이 산대요. 그래서 호수가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호수를 공유해가지고 뒷마당처럼 따도도도도 이 집 저 집 저 집 이렇게 도로로 돌아가지고 집들이 있는 거지 그 집처럼 호수 하나를 딱 쓰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큰 데지. 근데 그 분이 아빠네 집에서 파티를 한 거예요. 무슨 파티였는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뭐 그냥 파티했어요. 그냥 하우스 파티. 그래서 제가 그때 디스커버리 베이에서 경험이 있잖아요. 그 집 부자 같아. 그러니까 옷을 그냥 막 입고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름 꾸며서 갔어요. 뭐랄까 미드 같은 거 보면은 드레스 입고 가듯이 그냥 저는 미니스커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격식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결혼식 가는 복장으로 입고 간 거예요. 갔는데 산나몬이거든요. 근데 이게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고 빙글 돌아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처음에는 다다다다닥 집들이 붙어 있다가 점점 띄엄띄엄 있다가 맨 꼭대기 그 집은요. 그 집 하나인 거예요. 그냥 꼭대기가 그 집 하나. 그냥 꼭대기가 걔 하나예요. 위에는 독수리가 날아요. 나 독수리 그 근처에서 처음 봤어요. 정말 커. 끽 하고 이렇게 날개 이렇게 커가지고 막 공룡인 줄 알았어. 날고 있고 으리으리한 거야. 그냥 산을 완전 깎아가지고 그게 다 집인 거예요. 올라가서 봤더니 아래에 집들이 빼곡히 보여요. 무슨 느낌이냐면 63빌딩에서 아래 보는 느낌? 그 정도로 높았어요. 해발이.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외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보다 더 커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집보다 훨씬 커요. 그거는 아까 그건 성이면은 이거는 뭐라고 해야지? 대성? 대저택성? 기둥 물론 이렇게 큰데 작품들이 정말 저희 냉장고보다 큰 작품들이 높이가 냉장고보다 높은 작품들이 뚝뚝뚝뚝뚝 있어요. 근데 페인팅한 거지. 근데 그 집 부인이 취미로 그리는 거래요. 대박. 장난 아님. 그 가서 보니까 어떤 꼬부랑 할아버지가 바비큐 굽고 있는 거야 바깥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은 노인을 많이 쓴다고. 그냥 호텔이고 뭐고 아무튼 노인들이 전문 인력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호호 할아버지 흰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진짜 그냥 반바지 있죠. 그냥 그 남자들 그냥 추리닝 바지 같은 반바지 입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그 셔츠 입고 그냥 후줄근하게 그냥 누가 봐도 그냥 타겟이나 월마트에서 파는 그런 옷 같은 걸 입고선 앞치마를 두르고 막 바깥에서 고기를 바베큐를 치치 하고 꾸꾸미는 거예요. 냄새 나니까. 그리고 그 옆에서는 그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무슨 결혼식장도 아닌데 거기서 삐비비비비비비비 하면서 이렇게 막 삐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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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자쁜 줄 알았지, 그 아저씨가. 그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오는데 와, 진짜 그냥 진짜 영화에 보면은 왜 부자 엄마들이 입고 나오는, 백인 엄마가, 부자 엄마가 입고 나오는 것처럼 샤랄랄랄라 하고 입고 나와가지고 어머 안녕, 제레미 오랜만이구나, 요즘 자주 들려라 얘, 이러면서 막 하면서 이제 그냥 드라마에서 보던 그대로, 그냥 영화에서 보던 그 레퍼토리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빠는 어딨지? 이러고 궁금해서 보는데 그 마크가 제레미 윤주 왔어? 이러더니 아빠 소개시켜줄게? 너도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왜냐면 제레미랑 아빠는 알고 있는 사이예요. 왜냐면 20살 때부터 마크랑 제레미랑 친했거든요. 나 소개시켜주다가 데리고 나갔는데 바깥에 그 꼬부랑 할아버지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꼬부랑 할아버지 막 이거 막 이렇게 굽고 있는 할아버지가, 노인이 마크 아빠인 거예요. 깜짝 놀랐지.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요, 권위 위신, 항상 멋있게 입고 뭐랄까 되게 멋있는 의자나 뭐 그런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는 환경에서 이렇게
왔는가 뭐 이런 그런 걸로 생각했지. 잔뜩 구부러져가지고 머리는 이렇게 막 하고 냄새 막 바비큐 냄새 막 나는데 되게 저렴한 듯한 옷을 입고 막 굽고 있으니 당연히 생각을 못했죠. 권위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외관을 보고. 그리고 말을 걸고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 유머스럽고, 그렇게 큰 회사를 짊어지고 있는 CEO라는 게 느껴지지 않게 정말 소탈하신 거예요. 막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막 해. 권위의식 하나도 없어. 무슨 느낌이냐면 동네 할아버지랑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전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경험했던, 제가 그리고 갖고 있던 그 편견, 부자에 대한,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그 완전히 규격이 잡혔던 부자란 이런 거야 라는 그 편견이 싹 뺐어요. 그리고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마크가 얼마나 그냥 평범하게 사는지. 부자의 삶이 전혀 없어요. 아빠가 자동차도 안 사주고 집도 안 해줘요. 그렇게 집이 많고 부자인데 그 집 하나 해주겠다. 마크가 그 속된 말로 그 잔디가 썩어가지고 잔디를 들어 엎는 일을 했어요. 왜냐면 걔네가 HOA라고 홈오너 어소시언트라고 있는데 거기서 잔디가 더럽다고 경고 조치를 내렸대. 안 하면 퇴거하라고, 집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집인데도 그 환경 더럽게 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잔디를 갑자기 들어 엎어야 되는데 인부가 얼마고, 여기 캘리포니아 물가가 비싸잖아요. 인부값도 비싸고. 그 뭐 돈 1,000만 원 들어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돈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거 걱정하더라고요. 아빠한테 그냥 전화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아빠한테 부탁해봐. 너 아빠 그렇게 부자인데 했더니 아빠가 왜 내 걸 내줘야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걔 질문에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빠가 왜 내가 필요한 돈을 아빠가 내줘야 되는데 하고 질문을 할 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한국에서는 학비도 대주고 부모님들이 결혼식 때도 뭐 집도 사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혼수도 좀 도와주고 돈도 좀 도와주고 그러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 받지는 못했어요. 엄마가 아프시다 보니까 제가 엄마를 뒷바라지를 하면서 제가 모시고 살았지 제가 그거 받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미국 내 문화에 대해서 놀랍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지만 부자인데 그렇게 애가 필요한데도 안 도와준다는 건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은 그래 그렇게 얘기해줬더니 마크는 오히려 그거에 충격을 받는 거. 뭐? 그렇게 다 해줘? 응. 너네는 안 해줘? 했더니 전혀.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내가 왜 부모한테 기대 살아야 돼? 그거는 미국에서는 무슨 장애 아동이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그렇게 도와주지, 부모가 도와준 다 큰 성인을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완전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완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진짜?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럼 너네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그 유산 그 많은 거 어떡하신대 했더니 사회에 환원하시겠지 이러는 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한 푼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전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진짜 부자가 저런 거구나. 부자 티가 하나도 안 나게 살아요.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물려주지도 않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세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좋은 문화야. 나도 크면은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새가 잘 때 이렇게 쓰다듬 해주잖아요. 그때마다 상상을 해. 내가 없고 혹은 내가 가난해졌을 때 우리 새가 좀 20살 정도 됐는데 찌질하게 가난해서 취업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 어떡하냐. 뭐 여기 미국은 20살 젊은이들 홈리스들도 많거든요. 거지들도 많아서 우리 애가 저렇게 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돈만 생기면 저금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 뭐 적금 같은 거라도 들어가지고 새 이름으로 해놓으려고요. 저는 다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애를 위해서 기반을 좀 만들어주고 싶달까? 그래서 애기 낳기 전에는 그 마크랑 그 부자들을 직접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야지, 너는 나, 나는 나, 자식과 나는 별개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재산을 물려주는 건 돈이 아니라 정신 상태와 그 생활을 헤쳐나가는 그 지혜? 이런 거는 물려줘야지 했는데 막상 애를 낳으니까 개뿔 다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뼛속까지 한국인이란 거.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 미국 부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그 부자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겉만 보고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되게 후줄근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부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안녕.